네,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목부터 먼저 좀 보시면은요. 2024년도 예비 중일 학습 전략.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예비 중일 과정에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지를 일단 대입 개편안을 분석을 통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어떤 상황들이 생길 수 있냐면은, 나 다 아는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잘 모른다라는 가정하에서 준비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 페이지 하나를 넘겨볼게요. 자, 페이지 넘겨보면 이제 우리 개강이라고 수업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책자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은 우리 아이가 몇 시에 수업이에요는 결정이 안 됐어요. 왜냐면 배치고사를 아직 안 봤기 때문에. 배치고사 결과가 나오면, 자, 무슨 요일, 몇 시가 결정이 되겠죠. 자, 그 부분은 그때 다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페이지 딱 넘겨보면 이제 노란색 페이지,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제가 학생 3명의 성적을 넣어놨고요. 200명 기준으로 첫 번째는 원점수. 원점수는 뭔지 아시죠? 자, 내가 받은 점수. 자, 두 번째는 석차. 석차는 다른 말로 등수. 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A, B, C 학생이 있는데 한번 딱 보세요. 누가 우수한 학생인가요? A. 오늘 굉장히 설명이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자, 그 다음 누굴까요? B. 그 다음에 C.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원점수 높은 아이, 당연히 석차가 높다 보니까, 자, 우리 어떻다? A, B, C 순으로 공부를 잘한다. 근데 제가 오늘 설명회를 하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설명에 앞서서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오게 됐을 때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알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설명이 듣는데 이해도가 높아지더라고요. 자, 그거 먼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전부 다 평가를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나눠진다. 아시죠? 상대평가는 우리 다른 말로 석차 등급제라고 합니다. 석차는 다른 말로 순위, 등수죠. 자, 얘는요,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점수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얘보다 잘했나 못했나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 지금 현행, 우리 아이 개편되는 거 말고요. 우리 아이들 거 말고요. 현행 고등학교 올라가면 1등급이 몇 %죠? 4%입니다. 200명 기준으로 한다면 몇 등까지일까요? 8명입니다. 8명. 자, 그러니까는 8명, 1등부터 8등까지는 1등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등수로 나누는 거. 점수에 상관없이 등수로 나누는 게 상대평가. 자, 그래서 석차 등급제라고 하고요. 밑에 보시면 절대평가라는 거 나와 있고, 옆에 성취평가제라고 돼 있죠. 자, 성취 기준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는 거. 그럼 성취 기준은 뭐냐? 얘는 등수에 상관없고 점수에 따라서 우리 등급을 나누는 거. 예를 들어 90점을 넘으면 전부 다 1등급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명 기준으로 만약에 너무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서 199명이 90점을 넘었어. 그러면 199명이 1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우리 입시가 이렇게 간단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대평가를 또 3분화 시켜봤어요. 이거 다 책자에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현행 상대평가는요. 9등급 상대평가와 5등급 상대평가로 나눠집니다. 9등급 상대평가는요. 지금 어머님들이 알고 있듯이 1등급 4% 이런 것들. 자, 2등급 11%, 3등급 23%, 4등급 40%, 5, 6, 7, 8, 9는 작게. 외울 필요 없다. 왜일까요? 지방대. 여기도 잘못하면 지방대. 그냥 순서대로 얘기할게요. 서울의 중상위권대학교, 인서울, 통합권이라면 경기도, 지방, 거점, 국립대학, 요즘 줄임말 좋아하니까, 어떻든 지방대,
지방대. 뭐 지방대도 못 갈 수도 있어요. 아,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적으니까 원서만 넣으면 들어간 학교도 있죠. 그런 학교들. 자, 그게 9등급, 자, 석사 등급제. 근데 5등급 석사 등급제라는 것도 있어요. 5등급은, 자, 1등급이 몇 퍼센트? 10%예요. 2등급이, 자, 누적해서 34%. 자, 요까지만 적었죠? 그럼 이제 얘 입장에서, 자, 대학을, 자, 얘기해볼까요? 얘는 1등급은 그러면 얘랑 비슷하죠? 인서울. 자, 얘는 2등급? 뭐 얘랑 비슷하네요. 통합관 또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 지방 거점 국립대학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 지역 이름 무슨 대학? 예를 들어 강원대, 충남대, 충북대 이런 데 좋은 학교예요. 좋은 학교인데 자, 어떨 때 좋냐? 그 지역에서 살 거라면. 그죠? 서울에서 만약에 살 거라면 지방대. 서울 입장에서는 지방대. 그 지역에서는 명문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자,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는데 상대평가도 지금 그럼 9등급 상대평가는 자, 뭐가 적용이 되고 있냐면 수능에서 구, 수, 탐이 적용됩니다. 자, 이제 국어, 수학, 탐구. 탐구는 과학탐구와 사회탐구로 나눠지죠. 그리고 그럼 이제 5등급 상대평가는 뭐가 적용되냐? 자, 여기 이제 이게 중요하죠. 개편된 내신입니다. 중학교 내신이 아니라 고등학교 내신.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 자, 그때부터 5등급, 자, 우리 상대평가로 적용이 된다. 자, 이거 조금 이따가 조금만 더 얘기를 나눌게요. 자, 이제 상대평가 2개 있다라는 걸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절대평가도, 자, 지금 좀 나눠집니다. 절대평가도 9등급 절대평가가 있고요. 자, 5등급 절대평가가 있습니다. 9등급 절대평가는 100점짜리 기준이 있고요. 50점짜리 기준이 있습니다. 100점짜리는 90점 넘으면 1등급. 아까 얘기했죠? 200명 중에서 만약에 199명이 90점 넘었다 그러면 다 1등급. 자, 80점 2등급, 70점 3등급 이렇게 나눠지는 거. 근데 자, 50점 우리 절대평가는 40점, 35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 우리 9등급 절대평가는요. 수능에서 영어, 수능 영어, 그 다음에 자, 우리 50점 만점에 9등급 절대평가는 수능에서 한국사, 뭐 여기 이제 적진 않았지만 제2 외국어도 있습니다. 자, 그런 과목 있고요. 자, 이제 5등급 절대평가는 그럼 과연 뭐냐? A, B, C, D로 나눠지는 바로 중등 내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으로 딱 올라와서 이제 올해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죠. 2024년부터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이 생기는 학교들이 많아질 거예요. 이미 제가 알기로는 자, 서울 지역에서도 대치동 쪽은 이미 시험을 치르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미 그쪽 학교도 굉장히 많이 시험을 치렀거든요, 올해. 자, 이제 성파는 그 다음 쪽으로 항상 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보니까 거원중학교 시험 본다는 지금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위례소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지금 투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험을 보냐 안 보냐 막 그러면서 아마 거의 아마 시험을 좀 치르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반가운 얘기죠. 아주 좀 반가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너무 공부를 안 하거든요. 징그럽게 공부를 안 해요. 그 상태에서 2학년 올라가서 3월 딱 지나서 4월달 내신 대비 막 하려면 진짜 죽을 맛이에요. 공부를 너무 2년 동안 공부를 안 하니까. 다행히 시험을 좀 봤으면 하는 게 바람이었는데 시험을 보게 될 것 같고요. 2025년도에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애들은 반드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점점 좀 늘어날 거니까 우리가 어떤 학교를 배정받냐가 중요하고요. 제가 솔직히 오늘 설명에는 중학교에 대한 정보보다는 이런 입시 정보를 많이 넣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는 배정을 받은 다음에 자, 저희가 보통 2월 말쯤에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시간 되시는 분은 와주시면 되고요. 요 A, B, C, D, E가 내신 중등 과정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우리 중학교 딱 올라가면은 절대평가입니다. 90점 넘으면 무조건 A예요. 80점 넘으면 B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지금 나눠지는 거고요. 자, 이제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요. 우리 아이들의 내신은요. 상대평가로 바뀝니다. 자, 몇 등급으로요? 5등급으로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능은요. 9등급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자, 9등급인데
상대평가 9등급 국수 탐이 있고요. 절대평가 9등급 영어랑 한국사 제2외국어가 나와 있다. 지금 제가 소개한 거 등급들 다 우리 아이들 적용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요. 그죠? 너무 복잡해요. 자, 그거 근데 정리를 해야지. 이거 정리 안 하면 제가 가서 막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 깔끔하게 정리됐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화면에서 보여줬던 자, 요 AB 학생을 9등급 상대평가로 한번 수준을 나눠봤어요. 9등급으로 나눠봤더니 얘 8등을 했으니까 200명 기준에서 8등 했으니까 딱 4%잖아요? 1등급 딱 나오네요? 얘는 20등 했으니까 22등 안에 드니까 11%가 2등급이거든요. 2등급 딱 되네요. 아쉽게 얘는 22등 안에 못 들어서 3등급. 9등급 상대평가는 1, 2, 3등급. 우리가 생각했듯이 레벨이 나눠져요. 근데 자 5등급 상대평가를 딱 나누면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A도 1등급, B도 1등급. 왜죠? 아까 이제 숫자를 기억하시면 알 것 같아요. 10%. 1등급 10%. 그러니 A랑 B랑은 등급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딱 C는 구분되죠. 아쉽게, 아쉬운 건 아니네요. 그죠? 30, 우리 몇 명이죠? 60 몇 명까지가 2등급이니까, 그죠? 1등급이 20등까지니까 아쉽네요. 4등 차이로 2등급이 돼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5등급 상대평가를 했더니 A와 B를 나누기가 좀 힘들어서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5등급,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5등급 절대평가를 했더니 절대평가는 등수를 안 본다 그랬잖아요? 점수를 보는 거니까 95나 91이나 90이나 전부 다 A등급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변별력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변별력을, 요건 이제 책자에 제가 넣어놨죠? 변별력을 딱 보시면은요, 9등급 상대평가가 변별력이 가장 좋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5등급 상대평가, 그 다음에 5등급 절대평가가 변별력이 가장 떨어진다. 자, 이제 첫 번째. 아마 여기 이제 초6 부모님들이 다 오셨으니까 우리 아이들 영재라고 생각하시죠? 아닌가요? 이미 이제 그거에서 넘어섰나요? 우리 아이들 너무 잘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네. 네, 뭐,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일단, 자, 초등학교 때 뭐만 이렇게 열심히 해도 어때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아직 제 딸내미가 6학년이다 보니까 영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저조차도. 근데 이 허상은 중학교 때 한번 자, 우리 어때요? 깨지죠? 언제요? 지금까지는 중1 때까지는 깨지진 않았어요.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시험을 딱 보는 순간 깨지는데 유지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변별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한 번 더 깨지는 경우가 있죠, 이제. 고등학교 딱 올라온 순간은 우르르르르 깨지죠. 왜? 그동안은 여기서 바로 뭐로 뛰었죠? 여기로 뛰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번에 또 1로 뛰잖아요? 내신에? 그러니 아직 희망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희망. 자, 숫자 10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중학교 올라가도 10% 이내에 들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도 10% 이내에 들도록, 물론 더 잘하면 너무 좋죠. 그죠? 근데 최소 10% 안에는 들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는 거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 얘기를 들어가려 했더니 또 이제 하얀색 바탕이 나왔고요. 자, 여기 보세요. 고교 학점제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 고교 학점제. 자, 고교 학점제를 설명하고 싶은데, 이 학생 A랑 B랑 학생이 과목을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이제 과목을 들었어요. 그리고 관심진로는 생명과학이래요. 자, 어머님들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한번 쭉 보시고요. 누가 생명과학에 적합하게 과목을 선택했는지를 한번 쭉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아까처럼 답을 쫙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와 B가 있습니다. 누가 좀 적합한 것 같아요? 어머님들 완전 입학사정관. 그죠? 딱 보면 보이죠? 이거예요, 이거. 입학사정관도 이 과목을 보면은 이 학생이 생명과학에 지금 적합한 아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고교 학점제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고교 학점제가 지금 솔직히 요번에 대입 개편에는 핵심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고교 학점제를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 아이 때는 고교 학점제가 적용이 되거든요. 물론
중간에 우리 대입이라는 게, 이 교육이라는 게 너무 자주 바뀌긴 하지만 중간에 확 바뀔 수는 있어요. 그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오셔서 제가 다른 전략을 해드리면 되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일단은 고교학점제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된다? 만약에 생명과학을 우리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고교학점제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간단하게만 좀 알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A다라는 거 보여드렸고, 자, 이거. 자, 고교학점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점을 이수해서 졸업하는 제도. 그동안은 단위제라는 걸 써서 학점을 자, 우리 졸업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이가 디립다 자고 있어도 3년만 지나면 졸업을 시켜줬어요. 근데 고교학점제는 학점을 취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은. 그러니 자, 우리가 원하는 점수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원하는 점수 이상은 받아서 아이를 졸업시키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를 제가 진하게 칠해놨네요. 뭐죠?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요.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언제? 고교 학점제. 고등학교 때. 자, 고등학교 딱 올라가죠? 우리 아이들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자, 좀 빠른 학교들은 고1 때 선택하게 할 거고요. 일반적인 학교들은 고2부터 선택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마지노선은 본인의 진로는 좀 결정을 해야겠죠. 가능한 언제? 중학교 때 좀 결정이 돼야 돼요. 중학교 때. 참 걱정되죠. 꿈이 없어요. 왜요? 진짜 애들한테 물어보면 너 꿈이 뭐니? 그러니까 꿈이 없는데요? 뭐 점수 맞춰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들 혹시나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죠? 야, 공부만 잘해봐.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지. 의사도 할 수 있지. 변호사도 할 수 있지. 뭐 약사도 할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꿈을 찾아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참 힘들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저희들이 검사 같은 거 좀 많이 해요.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검사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검사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세요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진로 검사도 좀 같이 하고요. 저는 이 진로가 결정이 만약에 안 되더라도 최소한 중학교 때는 우리 아이가 문과 계열인지 이과 계열인지는 결정하고 고등학교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학원에서는 보통 중3 때 학과 계열 검사라는 걸 좀 권유를 해요. 돈이 조금은 들긴 해요. 그런데 학과 계열 검사를 통해서 문과적 합인지 이과적 합인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좀 있습니다. 그 컨설팅도 같이 해주고요. 그래서 이거 일단 고교학점제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우리 아이 때부터 이 고교학점제는 자, 적용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우리 프린트한 내용 중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선택해서 이제 우리 선택해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님 때랑 완전 달라요. 지금 과목들이. 자, 일단 우선 간단하게만 좀 파악하고 넘어갈게요. 과목에는 공통 과목이 있고요.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이 있대요. 자, 공통 과목은 말 그대로 공통적으로 다 듣는 과목. 그러니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공통 과목을 아이들이 수강 신청을 합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오면 요 세 개 중에 선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일반 선택을 해요. 아이들이 2학년 때. 거의 우리 뭐 전공 필수 같은 과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과 이 융합 선택이 중요해요. 이거는 보통 2학년, 3학년 때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과목을 이걸로 이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돼요. 자, 친구한테 다음 시간 뭐야 물어보면 안 돼요. 우리 지금하고 완전 달라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실에 보면 1교시, 뭐 2교시 다 써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안녕. 그리고 이제 가서 수업 다른 데서 받고, 너 같은 거 듣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랑 똑같아지냐? 대학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큰일이지 않나요? 우리 대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수강 신청 제대로 했나요?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것들이 그걸 해야 되니까 너무 지금 걱정이 지금 앞서요. 솔직히. 근데 교육을 시켜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맑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수능 과목입니다. 그게. 그러면 이제 신기하게도 그동안의 수능 과목은
1학년 과정이 없었어요. 1학년은 다 베이스로 깔렸거든요. 근데 1학년 과정이 들어가는 과목이 지금 보이죠.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과학하고 사회는 이제 1학년 과정에 들어갑니다.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게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가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물리2, 화학2, 생명과학2, 지구과학2를 미리 선행할 필요가 없구나도 생기네요. 그죠? 오히려 고1 과정을 미리 하면 좋겠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회는 쉬우니, 자, 쉽다라는 건 공부를 했을 때, 공부를 안 하는 애들한테 다 어려워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리고 복잡한 용어들도 또 생활 용어들이 많으니까, 근데 과학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이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좀 미리 선행시키면, 시간이 되면, 그죠? 학습을 좀 시키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요건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죠? 자, 그리고, 자, 또 하나만 더. 1학년, 2학년, 주로 2학년, 3학년. 지금 현재 우리 교실의 분위기는 어떠냐면은, 이제 현재 3학년들도 비슷하게 지금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애들이 진로 선택이 있거든요, 실제로. 본인의 진로에 맞춰서 하는데, 얘네는 특이하게도 이게 절대평가예요. 현재 고3 애들은 이게 절대평가예요. 그것도 절대평가 제가 놓지 않았던 3등급 절대평가예요. 뭐냐? A, B, C. 80점 이상이면 A.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진로 선택 과목은 부담 없이 들어라. 고3 때 많이 들으니까 니네 수능 준비해야 되잖아. 그러니 내가 원하는 점수 80점만 넘으면 A 줄 테니까 부담 없이 들었는데 우리 아이 때는요. 이것도 내신 5등급이에요. 상대평가. 고3 때 이거 공부해야 될 판입니다. 수능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없잖아요. 고3 때 내신 관리해야죠. 내신 안 나오면 대학 가기 힘들어지니까. 자, 그런 상황들을 미리 좀 알고 자, 이 독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자, 본격적인 이제 대입 개편의 핵심 내용들 빨리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아까 이제 고교학점제 했고요. 자, 두 번째는요, 내신 5등급제인데, 자, 상대평가죠. 아까 이제 기억해야 되는 숫자 10이라는 거, 그죠? 아, 1등급은 이제 10%다. 근데 기존의 1등급은 몇 %였다? 4%였다. 변별력은 많이 떨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알고, 자, 내신 5등급이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거.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는 걱정해야 되는 건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 같은 그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해야 되는 과목들도 내신 상대평가 5등급이구나. 아,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구나라는 걸, 자, 우리, 자, 가지고, 요렇게 한번 더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보세요. 밑에 게 지금, 기존, 위에 게 우리 아이들 거. 보면은, 자, 1, 2등급 아이들이 전부 다 몇 등급으로 되죠? 거의 다 1등급이 돼요. 어떤 아이들이 좋다? 20등 되는 아이들은 너무 좋겠죠? 얘는 애초에 2등급이었어요. 근데 바뀐 개편안에서는 몇 등급이 되나? 1등급이 되는 거예요. 1등은 어떨까요? 아, 괜찮아요. 1등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좀 짜증나요. 그죠? 아, 쟤랑 나랑 클래스가 같다고? 이럴 수 있어요. 그죠? 1등은 좀 손해를 봅니다. 좀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엄청난 손해를 봐요. 자, 그리고 2등급은 3등급과 4등급의 자, 아이들이 많이 2등급으로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2등급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몇 %가 돼야 된다? 무조건 10%가 돼야 된다. 그럼 10% 엄청 얘기할 거예요. 10% 커트라는데 괜찮아요. 무조건 10% 돼야 된다. 어떻게든 10%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게 일단 첫 번째 많은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건 이제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거 보세요. 자, 내가 성적표를 넣는다는 걸 못 넣는데 요거만 이제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자, 현행하고 개편안인데 평균은 다 들어가요. 과목 평균이. 근데 우리 개편안에는 이 표준 편차라는 게 안 들어가요. 표준 편차는 뭐냐면은 아시는 분도 있고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표준 편차로 우리 아이들의 분포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표준 편차가 적으면 아이들이 요 평균 안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표준 편차가 크면은 아주 잘하는 데부터 아주 못하는 데까지 막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뭐 예를 들면 특목고, 자사고, 뭐 대표적인 용인 외대부고라고 학교 있죠, 그죠? 그 학교 뭐 이제 학교 알림이 들어가서 성적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요, 표준 편차 다 10 미만이에요. 일반적으로 특목고, 자사고는요, 표준 편차가 작아요. 그래서 왜냐? 걔네들은 다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였잖아요. 그래서 과목 평균도 막 거의 90점이고요. 애들이 다 90점에 몰려 있는 거예요. 편차가 좁아요. 근데 일반고는요, 아주 잘하는 애, 잘하는 애, 그냥 그런 애, 아주 못하는 애, 아예 못하는 애. 막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중간이 아예 없고 막 잘하는 애 몇 명, 못하는 애 왕창. 그래서 표준 편차가 20, 뭐 심한 경우 30 막 이렇게 돼요. 대학에서는요, 그래서 다른 거 안 나와도 과목 평균과 표준 편차만 나와도 이 학교의 수준, 이 학교의 과목의 수준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개편안에 표준 편차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거, 석차 공개 안 됩니다. 중학교 때는 석차 공개 안 돼요. 중학교 때는 애초에 석차 공개 안 돼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전교 1등 하죠. 다 알아요. 어떻게 다 할까요? 다 알아요. 애들이 더 먼저 알아요. 1반에 하나 틀렸대. 2반에는 뭐 하나 틀렸는데 걔는 마이너스 1점이래. 다 알아요. 야, 4반에 다 맞은 애 있대. 누구래? 걔 전교 1등이래. 자, 이제 그건 비공식적인 거. 공식적인 거는요, 전교 1등은 성적표 나오거든요. 성적표에 나오는 건 아닌데 대부분 다 선생님들이 자랑질을 하고 싶어서, 내가 만들었어라고 하고 싶어서 연필로 샤프로 1 이렇게 적어요. 1/1 이렇게. 그게 무슨 뜻이냐? 반에서 1등, 전교에서 1등. 자, 보시고 지우세요. 이렇게 적어주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에 1/1을 못 받았다 그러면은 한 번도 못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원래는 공식적으로 주면 안 돼요. 중학교 때는 없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게 있어요. 이게 솔직히 이게 없더라도 이게 있으면 추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거 없고요. 석차까지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자, 우리는 책자에 넣어놨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보세요. 현재는요. 전교 1등, 200명 기준 1등은 당연히 1등급이죠? 자, 8등은 1등급 제일 마지막 아이예요. 그래서 1.99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20등은요, 2.85등급이 된대요. 그런데 개편된 우리 아이들에 해당되는 내신 5등급 상대평가에서는 1등도 1등급, 8등도 1등급, 자, 10%가 1등급이니까 20등까지 1등급, 자, 1등과 20등이 구별이 안 돼요. 자, 이때는 진짜 너무 기분 좋은 아이는 20등인 아이, 그죠? 너무 짜증나는 아이는 1등인 아이. 뭐 애들 짜증이야 그렇다 칩시다. 성적을 매기는 선생님도 어떨까요? 나 같으면 짜증날 것 같아요. 아니 1등이나 20등이나 다 1등급이야? 아, 이상한데 이건? 자, 대학 입장에서 볼까요? 선발하기 힘들어요. 그죠? 선발하기 힘들어요. 1등이나 20등이나 지금 다 똑같이 1등급이에요. 언제? 이거 지금 다른 세상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말고요.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자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지금 초6이고 우리 아이는 중상위권 정도 돼. 우와, 너무 좋아. 그죠? 속으로. 우리 아이는 전교 1등 할 수 있는 아이인데 짜증나. 속으로. 그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 대학에서는요. 그냥 이거만 보고 아이들을 선발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우리 내신 변별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 대학에서는요. 이 내신 위주로 합격생을 뽑는 전형이 있거든요. 혹시 모르시면은 지금께 알아두시면 되겠죠. 학생부 안에 교과만 보고 아이들을 뽑는 전형이 있는데 지금 현행이 밑에 이제 노란색이 중요한데 내신에다가 플러스 수능 최저라는 게 들어간다고 하네요. 내신만 들어가진 않아요. 그럼 이제 수능 최저가 뭔지 혹시 모를 수 있으니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건 수시 합격자를 뭐 하기 위해서?
변별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훌륭한 아이를 뽑기 위해서 지원자에게 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저한의 수능 등급. 다시 얘기하면 우리 학교 들어오려면 최소한 수능에서 요렇게는 2등급 안에 들어야 돼 라는 걸 또 그 다음 페이지에도 제가 넣어놨어요. 2024년도 어머님들이 보내고 싶은 대학교로. 서울대는 좀 뺐네요. 자, 일단 고려대부터 볼까요? 국수 영탐 중에서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세 과목을 뽑아내요. 그 중에서 등급합이 얼마? 7이면 된대요. 되게 여유 있지 않아요? 자, 두 과목 2등급에 한 과목 3등급만 나와도 합격이 아닙니다. 뭐다?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내신이 안 좋으면 이거 넘었는데 내신 안 좋으면 떨어지고요. 거꾸로 내신이 너무 훌륭해. 근데 이거 못 넣으면 떨어져요. 어떤 경우가 더 케이스가 많냐면은 내신은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 안 돼서 떨어진 애들이 너무 많아요. 경쟁률이 이게 보통 경쟁률이 높은 자 우리 전형은 아니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보통 한 4대1이 된다 그러면 요거 맞추죠. 그럼 2대1로 딱 줄어든대요. 결국은 내신 받는 것보다 수능 받는 게 더 어렵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수능 최저 학력인데 제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게 자,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자, 이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위주고 수능 최저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내신의 변별력이 지금 현행보다 훨씬 어때요? 떨어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등도 1등급, 8등도 1등급, 20등도 1등급.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럼 대학에서의 장치는 이제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수능 최저를 강화시킬 거로 예측을 한다. 그럼 이제 아까 고려대 세개 합이 7인데 뭐 세개 합이 5라든지 뭐 세개 합이 4라든지 예전에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저희 교육부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재정 지원을 안 하겠다. 압박을 하겠죠? 그럼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제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전교 1등과 전교 2등이 성적이 다 1등급 나오면 좀 짜증날 것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표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세특이라는 부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부분 항목이 있습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 제가 학교생활기록부도 넣진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 학생 거고, 우리 학생 거를 막 이렇게 공개시키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보여는 드릴게요. 학교생활기록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자, 이름이나 이런 건 다 지웠습니다. 자, 인적사항 들어갔고요. 출결사항 들어갔고요. 수상경력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자율활동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페이지마다 다 넣어놨거든요, 막. 보면 학생들 막, 이거 선생님들이 다 적어주신 거예요. 엄청나죠, 선생님들. 그죠? 업무량 엄청납니다, 선생님들. 자, 이런 거 적어주시고요. 봉사 얼마나 했는지. 코로나 때 아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고요. 자, 그 다음에, 중학교 생활기록부입니다. 자, 보세요. 자, 중학교 1학년 때는 자유학년제이기 때문에 성적은 없고요. 성취도 P로 나와요. 패스. 자, 페일은 F는 거의 없습니다. 중1 때. 그리고 밑에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세특입니다. 보세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 선생님들이 이 학생이 우수한지 우수하지 않는지를 적어주는 남. 자, 요거는, 자, 다시. 내신이 지금 이렇게 변별력이 떨어지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전교 1등 표시하고 싶거든요. 여기다 표시를 할 것 같아요. 전교 1등이라고 표시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뭐라고? 뭐 너무나 우수한 학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엄청, 얘는 진짜 너무 뛰어난 아이야. 뭐 그 표현을 엄청나게 하겠죠. 이게 바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자, 다시 정리해볼게요. 우리가 내신 위주로 대학을 가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내신 위주의 학생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자,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수능을 몇 과목을 조금 우리는 준비해야겠구나라는 거. 근데, 이제 수능이 또 우리 교육부에서 수능 최저를 막을 수도 있으니, 그러면은 최소한 조금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겠구나라는 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특을, 샘플을 하나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제가, 여기 있네요. 자, 중학생이고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수업을 받은 학생인데 위에 학생과 아래 학생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적혀져 있는 게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일단은
글자 수만 봐도 어느 쪽이 많죠? 윗쪽이 많아요. 그럼 당연히 글자 수만 보더라도 어떤 학생이 뛰어나죠? 왜냐하면 제목 자체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에요. 그죠? 특기 사항이 얼마나 많으면 글자 수를 많이 적어줬겠어요. 얘도 우수한 아이예요. 근데 얘가 더 우수하기 때문에 자 굉장히 우수하게 적어주신 거예요. 실제로 자 입학사정관이나 그죠? 우리 합부를 우리 지금 판단을 갖는 사람이 이걸 본다면은 당연히 위쪽 학생이 뛰어난 거다. 그러니 전교 1등 어머님들 이거 보고 아 이렇게 적어주는구나 라고 위안을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대신 잘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20등 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최대한 잘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 생각하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A가 세특이 우수하다라는 거. 자, 이제 수능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수능은 어떻게 바뀌냐? 바뀝니다, 수능도. 통합수능이라는 걸로 바뀐대요. 근데 통합수능은 뭐냐면은 지금까지의 수능은 선택형 수능이었어요. 국어 같은 경우도 공통과목이 2개가 있고요. 우리 2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총 3과목을 공부해서 수능을 보게 했어요. 자, 그렇게 했고요. 수학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과학이나 사회는 합쳐서 17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보게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 때 수능을 볼 때는 선택형 수능은 없어진다. 다시 얘기하면 문과나 이과나 같은 과목으로 시험을 본다. 자, 그거 누가 더 잘 볼까요? 그럴까요? 자, 수학은요? 문과요? 이과요. 자, 영어. 문과. 잘못된 생각. 자, 제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 문과 애들은 어떤 아이들이 주로 문과를 가죠? 국어나 영어에 그저 소질이 있고요. 수학은 조금 부족한 아이들이 문과를 가잖아요? 그죠? 이과 애들은 어떤 아이들이 가죠? 수학과 과학을 특별히 잘하고, 그죠? 그 다음에 국어나 영어가 조금 약한 아이들이 간다. 몇 년 전의 얘기. 지금은 문과, 이과 나누는 기준은 좀 아쉽지만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국어도 요즘은 이과 애들이 훨씬 잘해요. 영어도 요즘은 이과 애들이 훨씬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과 쪽이 전부 다 지금 어째 트렌드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의대 정원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 다음 설명의 자료가 그거예요. 의대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죠? 그래서 그거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면 꼭 오십시오. 자, 어떻든 수능 자체 선택형이 없어져. 그럼 문과와 이과의 싸움. 자, 이게 불보듯 뻔해요. 누가 이긴다? 우리 이과 애들이 이긴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까지의 수능의 핵심 과목은 무슨 과목일까요? 수학입니다. 수학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으면 다른 과목 할 시간 없다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 이과가 지금 압도적으로. 자, 지금 높아지고. 그럼 이제 조금 바뀌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통합수능이 되고 선택형이, 자, 우리 선택형이 폐지가 되면, 자, 제가 이것도 프린트로 요걸 하나 넣어놨거든요. 왼쪽이 현행이고요. 오른쪽이 개편안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요. 저는 과목 수를 좀 따져볼게요. 아이들의 학습량이 증가하는지, 자, 그렇지 않은지. 자, 얘는요. 국어는 독서문화,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총 몇 과목? 3과목을 공부를 하면 됩니다. 쫙 넘어왔더니 공통이고 하나, 둘, 3과목이니까 국어는 공부하는 양은 크게 변동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 우리 아이들을 학습을 시키겠다 그러면 지금처럼 그냥 계획했던 대로 자, 시키면은 좋을 것 같아요. 국어는 자, 지금 색칠되어 있는 게 절대평가거든요. 색칠되어 있지 않으니 상대평가. 당연히 상대평가가 절대평가보다 변별력이 높은 건 아시죠? 그죠? 국어의 변별력은 높습니다, 일단. 국어는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떻든 학습량은 증가하진 않았어요. 자, 이제 수학 쪽 볼게요. 자, 요 액면가를 보면은 공통 2과목이죠? 거기에 확통, 미적, 기하 해서 요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했으니 총 3과목을 기존은 봤어요. 현 중3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중2, 중1, 우리 초육 아이들은 공통으로 대수,
미적분원? 확률 같은 경우는 여기 있네요. 그죠? 헉, 이게 뭐죠? 자, 걱정하지 마세요. 대수는 지금 현재 수원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미적분원은 수투입니다. 이름을 멋지게 바꾼 것 뿐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고요. 수원, 수투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고2 1학기, 고2 2학기 과정 모든 아이들이 듣는 과목 거기에 확률과 통계는 주로 현재 문과애들이 선택하는 과목. 이과애들은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는 과목. 그럼 이렇게 딱 보니까 액면과로 문과가 유리하겠네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수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과애들이 확률과 통계를 공부를 안 했을 뿐이지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이과애들이 잘 볼 수밖에 없어요. 또 세 과목이니까는 크게 이것도 변동이 없네요? 과연 그럴까요? 자,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보세요. 자, 추가 검토안이라고 좀 보이시죠? 네모 박스. 이거 교육부에서 한 거 그대로 제가 프린트한 거예요. 이게 생동감 넘치라고. 네. 왜냐면 제가 가르치면 이거 학원에서 조작한 거 아니야? 막 이럴 수 있으니까 교육부 자료 그대로예요. 보세요. 추가 검토한 10과목 중에 택 하나인데 제2외국어 한문 9과목. 자, 심화수학 1과목 이렇게 돼 있죠? 심화수학 거기에 무슨 색깔? 눈에 띄게 우리 아주 새파란 색깔. 그죠?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미적분 투 기하 검토 중.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아이가 이과를 가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대학에서 요 위에 과목들만 보는 건 아이들을 변별하기, 수능으로 변별하기 힘들 거야 라는 거, 그런 말 나올 거 불보듯 뻔하거든요. 이제 우리 교육부에서 장치를 한 거죠. 자, 이과 가는 애들은 최소한 요렇게 해서 한 과목 선택해야 되지 않아?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교육부에서 제안했으니 아마 될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 수학은 지금 공통으로 3과목을 보죠? 거기에 이제 이과 애들은 이것까지 해서 몇 과목으로 늘어난다? 우리 4과목으로 늘어나는 상황. 학습량, 수학이 더더욱 다른 것도 아니라 수학이 지금 4과목으로 1과목이 더 늘어나니 엄청난 학습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인생에서 아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 공부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미리 좀 해 주셔야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리 학습 습관을 좀 잡아줘야 돼요. 저희가 잡겠습니다. 충분히 잡을 수 있고요. 네, 한번 믿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수학, 국어는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수학은 지금 부담이 조금 있다. 조금이 아니죠. 많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랑 한국사는요, 그대로 우리 지금 색칠이 돼 있죠? 절대평가. 절대평가는 변별력이 떨어지고요. 아무래도 절대평가는 일반적으로 상대평가에 비해서 1등급 받는 아이들의 인원이 많아요. 그 말은 조금 쉽게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 있는 과목. 여유 있다고 버리면 안 되는 과목. 얘는 기본만 하면 되지만 얘는 잘해야 되는 과목. 이것도 왜 잘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밑에 이제 사회과학은요, 많이 바뀌었죠? 우리 기존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애들이 선택해서 공부했던 과목 17개 중에서, 그러니까 약간의 전문적인 내용이죠. 그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했는데, 이제는 어떻다? 아까 얘기했죠?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고등학교 1학년 과학이 나온다. 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공부를 하는 애라면 사회는 쉬울 것이다. 근데 과학은 그거보단 조금 까다로울 것이다. 만약에 선행을 좀 과학 쪽, 우리 과학이나 사회 쪽을 좀 미리 좀 시키고 싶다 그러면 추천은 과학 쪽입니다. 일단 우선은. 자, 근데 1학년 과정이니까, 그죠? 조금은 부담은 덜 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지금, 자, 우리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도 절대평가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까지 지금 한국사처럼. 그렇게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2외국어는 아까는 얘기했듯이 제2외국어는 어떤 아이들이 보는 거냐면은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 문과 아이들이 주로 많이 봐요. 문과 아이들이. 그동안에 문과 아이들이 많이 봤었는데, 자, 이제는, 자, 여기 제2외국어 항목에, 자, 수학이 들어가잖아요. 이과 애들도 요 시간 또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다라는 거. 자, 그거. 그래서 수능은 전체적으로 9등급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되는데, 자, 수학의 비중이 지금 압도적으로 커지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고민들이 많이 되시죠?
그죠? 뭐 이게 좀 이게 뭔가 해결 방안을 좀 얻고 싶은데 이건 계속 고민만 던져주니 그죠? 해결 방안은 저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지. 자, 그다음. 자, 보세요. 자, 이제 수능 평가 방식은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국수타는 9등급 상대평가입니다. 네, 영어나 한국사는요. 9등급 절대평가로 그대로 다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요 상대평가, 절대평가는 이미 앞에서 다 정리했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 수학 분석해보면, 자, 수능 과목 원래는 공통 과목 3과목인데, 심화 수학이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총 이제 몇 과목? 4과목이 돼버리니까 수학에 대한 비중은 현행보다 높아진다. 안 그래도 수학의 비중은 굉장히 컸었는데,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라는 거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 일반적인 설명에서 많이 빼놓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시에 관한 내용들이었어요. 정시가 뭐냐면요. 수능을 봐서 대학을 들어가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 전형 중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내신 위주로 들어가는데 수능이 들어간다. 수능이 강화된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얘는요. 수능 위주예요. 대부분 다 수능을 봐요. 수능을 보는 전형. 근데 이 발표 안에서 뭐가 하나 적혀져 있었냐면 요거. 현행 정시 비율 그대로 유지할 예정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그럼 현행 정시 비중이 비율이 몇 %인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지방대까지 안 봤어요. 자, 우리 여기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오신 분들 자녀들 최소한 인서울 해야 되잖아요. 서울권만 제가 우리 정리를 해봤더니 자, 서울권 보세요. 제일 밑에 정시로 몇 프로나 뽑죠? 40%나 뽑아요. 어마어마하죠? 자, 거기에 제가 아까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요거까지 합치면은요, 이게 몇 프로 되죠? 55%가 되고요, 수능의 비중이. 논술이라는 부분이 만약에 안 없어진다면, 이것도 뭐 없어진다, 막 지금 말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같이 가면은 없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안 없어지면 여기도 수능 최저가 있어요. 이게 훨씬 높아요. 그럼 요렇게는 전부 다 수능이 반영되는 거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능 너무 중요해졌다. 왜냐? 내신의 변별력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졌으니 그것도 자, 또 얘기해볼까요? 전교 1등과 전교 20등이 다 똑같으니 200명 기준으로. 그러면 변별을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지금? 수능밖에 없구나. 그죠? 우리 아이를 어떤 체질로 지금 바꿔야 되냐면은 수능형으로 좀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제 고등학교를 미리 좀 생각을 한다면 이 주변 학교 중에서 자, 검색을 해야겠죠? 어떤 학교? 수능으로 우리 대학을 많이 보내는 학교를. 그죠? 검색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죠? 근데 검색하셔야 돼요. 모르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되고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일반고에서는 자, 남고, 여고, 자, 한두 개 정도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남고는 일반고, 보로 시작한 보 있죠? 여고는 있죠? 되게 잘 보네요, 걔네들이. 걔네들이 이미 예전에 수시가 압도적일 때는 수시 전형으로 막 보냈던 학교들이 정시가 이렇게 40%가 딱 되는 순간부터 정시형으로 딱 바꿨어요. 그런 학교 여기 자사고 하나 있죠? 바로 그게 딱 하나 넘으면, 그죠? 있죠, 그죠? 그 학교는 어마어마해요, 정시 바꾼 게 엄청나요. 서울대로 정시를 엄청나게 많이 보내요. 저희 하나고등학교라고 혹시 아시나요? 강북에 하나고등학교 있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전국형 자사고. 그죠?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 이 학교는요, 자, 우리, 수시로 많이 보내는 학교. 아직 그 정시로 이게 보내는 건 하지 못했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외대부고라고 들어보셨죠? 이 학교는 정시로 많이 보냈는데, 우리 수능으로도 엄청 많이 그러니까 수시로도 많이 보내는데, 정시로도 엄청 많이 보내는 학교. 만약에 두 군데를 우리 아이가 전교 1등이고 너무 잘해. 두 군데 고민한다면 저 같으면 외대부고 아마 쓰라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정보 만약에 없으시면 저한테, 자, 우리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정시의 비중이 그대로 유지되니 우리 아이가 정시형 아이로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보이고요. 탐구는요, 고일과정, 사회와 과학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부담감은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제 수학의 부담감이 아주 커진다라는 거. 자, 수능 반영 비율은 아까 정리했던 겁니다. 수능 최저까지 합치면은 67%나 우리 대입에서 반영이 되니 수능을 아주 무시하고 들어갈 수는 없더라. 지금 내신의 변별력이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그렇다라는 거 같이 봐주시면서 이제 영어 얘기 좀 들어가 볼게요. 저희 학원은요, 수학만 있진 않아요. 4층에 수학이고요. 그러니까 중등반 입장에서. 자, 우리 3층에 영어가 있습니다. 자, 영어는 일단, 그래서 이제 영어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수학에 비해서는 당연히 지금 수능에서 비중은 떨어지죠. 근데 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수능 영어는 전략 과목이다. 위에 보면 더 자세히 적혀져 있어요. 뭐를 맞출 수 있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수능 영어는요, 100점 1등급이나 90점 1등급이나 절대평가니까 똑같습니다. 영어는요, 효율적으로 효과를 내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말 아니죠, 그죠? 효율적으로 효과를 내는 과목. 그러니까 학습을 할 때 집중적으로 우리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점수를 잘 받게 되면 효자 과목이 된다. 최소한 우리가 못해도 80점만 딱 받으면 이제 몇 등급이 된다, 애들이? 2등급이 된다. 그럼 지금 현재로 따지면 아까 고려대 기억하시죠? 신기하게 고려대는 기억이 나네요. 그죠? 우리 세 과목 합이 7이었어요. 이미 2등급 하나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2등급 2개, 3등급 하나면 되는 거니까. 실제 2등급 받는 게 쉽나요? 수학에서 2등급 받는 거 실제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 영어는 전략 과목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아이가 영어를 너무 싫어하고 너무 안 한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해도 돼요.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자,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영어 그래서 중요한 과목입니다. 자, 수능 영어 1등급 한번 볼까요? 자, 보자. 저는 80점. 자, 우리 물론 최상위권 애들은 100점 나오고 되게 좋죠. 그죠? 근데 영어를 좀 내가 지금 우리 아이가 좀 고민하고 있다면 이 자료 보면은 좀 고민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저는 뭘 원하냐면은 지금 수능 영어 1, 2등급 받는 이제 우리 2021년도 수능부터 2023년도 수능까지 1, 2등급 받는 비율을 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80점 이상인 비율을 넣어놨더니 평균을 내봤더니 자,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8.91에다가 밑에가 평균입니다. 8.91에다가 25.23 그러니까 다 우리 버릴 거 버리고요. 9에다 25 더하면 34가 되죠. 그죠? 34% 안에만 들면 자, 수능 영어 몇 등급 될 수 있다, 지금? 2등급 될 수 있다니까요. 이걸 왜 버려요? 자, 수학 볼까요? 수학은 2등급 되려면 몇 %죠? 학습의 효과, 학습의 우리 아까 우리 했었는데? 아, 그렇죠. 11%. 수학은 11%가 2등급이에요. 근데 얘는요, 평균적으로 34%. 그럼 우리는, 그럼 수학 버릴까요? 안 돼요. 수학은 버리면 대학 못 가요, 일단. 수학은. 수학은 너무 중요한 과목이니까 수학은 하되 영어는 2등급 뭐 안 되면 진짜 2등급이라도 유지하자. 그럼 2등급은 어떻게 한다? 효율적으로 공부하면 우리 전략적으로 공부하면 된다. 어디서 하면 된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자 하면 됩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볼게요. 자, 그래서 총평입니다. 내신보다 수능. 내신도 중요합니다. 몇 %? 제가 무슨 지금 수업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10% 안에 들어야 돼요. 내신은 무조건. 이렇든 저렇든 1등을 하든 20등을 하든 뭐 세특에서 조금 덜 적히든 무조건 뭐 20등, 200명 기준으로 20등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기를 쓰고 들어가고 내신은 무조건 잘 받아야 된다. 수능은 무조건 잘 받아야 된다. 그죠? 자, 그거 전략적으로 변별력이 높으니까. 자, 우리 아이들을 8강미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신도 잘하고 수능도 잘하고. 그죠?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도래했습니다. 자, 이제 중학교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학교 세부 내용은요. 중학교 배정을 받으면 2월 달에 배정을 받습니다. 2월 달에 딱 배정을 받으면 저희 2월 말에 항상 매년 부모님들 불렀어요.
그래서 학교별 정보들 막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자, 그대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더 오신다면 저희가 더 넓은 데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간단한 것만 제가 핵심적인 것만 넣었습니다. 저 보세요. 중등과정 평가 항목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로 나눠진다. 이거는 중학교 과정만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도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비율을 자 계산을 하면 중간, 기말 각각 30%씩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는 40%. 근데 간혹 요즘 중간고사 때 안 보고 기말 때 보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만 있고 그런 경우는 50 들어갈 수도 있어요. 60, 40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교육부에서는 권장하는 게 40% 이상이고요. 얘랑 여기 보면은 여기는 진짜 선택형과 선원수령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밑에 써 있죠? 선택형은 우리가 얘기했던 오지선다. 1, 2, 3, 4, 5 중에서 선택하는 거. 애들은 찍어서 문제지. 그죠? 그 선택하는 거 있고요. 선원수령은 뭔지 아시죠? 주관식 서술형. 수학 같은 경우는 풀이과정. 영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법 기반 라이팅. 에세이 말고요. 에세이를 내면은 다 틀려요, 애들. 그죠? 만약에 이번 시험 범위가 관계대명사랑 투부정사야. 관계대명사랑 투부정사를 사용해서 네가 라이팅을 할 수 있니? 그런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심하면 전문항을 그대로 네가 자 관계대명사, 투부정사 활용해서 자 영작해봐고 대부분의 형태는 빈칸, 순서배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원형 주고 이 형태로 바꿔봐 이런 거. 이제 객관식이 어려워요. 객관식이 어떻게 어렵냐면은 어법상 틀린 거, 문법 요소로 틀린 거 모두 고르시오. 병면디글리글리시오 지금 모두 고르시오. 그 막 8개, 9개 주고 이거 몇 개 틀렸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가지고 막 찾는 거. 그게 가장 어려운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형 선원수령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는 선원수령과 여기 수행평가 합쳐서 50% 이상을 권장하고 있어요. 교육부에서는. 지금은 다 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중간기말은 애들이 잘 보는 남학생들 있거든요. 그죠? 머리가 좋아요. 공부도 잘해요. 중간기말 시험 다 100점이야. 성적표를 딱 받아봤더니 세상에 91점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 수행평가. 수행평가는요. 아이들한테 저희도 교육은 하는데 수행평가는 항상 기본 점수는 있어요. 우리 때도 있었죠. 그죠? 만약에 30점 만점이다 그러면 저희 때는 막 28점이 기본 점수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뭐 요즘은 이제 그렇진 않아요. 자, 어떤 기본 점수가 있긴 해요. 뭐 24점, 뭐 23점, 20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기본 점수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제출을 안 하면 기본 점수를 못 받아요.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어디서 찾냐? 우리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3월달, 4월달에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올려줘요. 빠른 학교들은 4월달쯤에 올려주고요. 늦은 학교들은 뭐 우리 5월달, 6월달에 올려줘요. 그렇게 해서 보시는데 어렵잖아요. 제가 또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거만 우리는 유념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적표로 딱 나오잖아요. 요거 합산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다 100점인데 왜 점수가 이 모양이야? 수행평가. 자, 그거. 자, 우리 수행평가 내용이 아까 세특 있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 특히 중학교 1학년 때는 조금은 도움을 주실 필요는 있어요. 학원에 요청을 하시던지. 그러면 좋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수행평가 그래서 제가 자, 뭐가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넣어놨어요. 시험으로 보는 거, 실기로 보는 거, 과제로 제출하는 거, 과정평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중간에 아이들 팀플레이 같은 거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실습 실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보시고, 나중에 요거는 학교 배정 받으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학교별로 어떤 게 주로, 어떤 형태로, 어떤 과목들로 지금 되어 있는지도 지금 다 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로 또 진행된다. 근데 모든 과목들이 시험을 보진 않아요. 우리가. 중간고사는 국영수 또는 국영수 과학, 국영수 과사 요 정도밖에 안 봐요.
기말고사 때 전과목을 보고요. 음리체는 시험을 안 봅니다. 음리체는 수행평가 100%. 음리체는 A, B, C. 자, 우리 얘기는 안 했지만 3등급 절대평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 있죠. 그 정도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음리체가 C가 나왔다. 그럼 더럽게 운동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초 체력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거 보시고, 자, 이제 중학교 때 90점은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 이제 이쪽 지역은 아무래도 송파와 하남 쪽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두 군데를 좀 나눠봤어요. 그리고 조금, 자, 우리 비교하기 쉽게 중3 때랑 고1 때랑 이제 딱 넘어갔을 때를 나눠봤더니 하남시는요, A 등급이 39.1이나 나와요. 그죠? 우리 지금 내신 5등급으로 따지면은 우리 36%가 2등급이니까 지금 3등급이 되니 이건 지방대죠. 만약에 우리가 90점이 나왔다면, 그죠? 그럼 자,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은 하남시에서 90점 받는 건 현재까지는 그냥 조금 어렵진 않구나. 그죠? 근데 이게 고등학교로 딱 넘어가죠. 그러면 고등학교 때 A 받는 비율은 어때요?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학교에서 굉장히 어렵게 냈든지 아니면 애초에 굉장히 못했든지. 근데 그냥 추정하건대 이건 추정입니다. 애초에 굉장히 못할 확률이 높다. 왜냐? 시험 자체가 너무 쉽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혹시 감일 백제 중 부모님들은 민원을 넣을 필요는 있어요. 내신을 조금 어렵게 내주세요라고.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아이들 공부 지럽게 안 하거든요. 내신 쉬우면은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떤 학원은, 뭐, 수학 문제는, 뭐, 교과서에서 다 나와. 그래서 수학 학원인데, 암기 과목을 공부시킨다고 하네요. 수학 시간에. 감일 백제중.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민원을 넣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아이들 수준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근데 이제 선박반 애들 보세요. 자, 33% 애들이,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느 정도 성적은 유지하고 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러면은 우리 내신 5등급으로 따지면 몇 등급이냐? 바로 고작 2등급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우리 지금 2등급 그러니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현행에서 2등급은 11%로 되게 좋아요. 근데 우리 개편안의 2등급은 아까 몇 퍼센트라고 했죠? 34%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저는 그래도 21등 2등급이에요. 가 의미가 없다고요. 등수가 안 나오니까. 그냥 얘는 무조건 그냥 대학에서는 가장 낮은 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중학교 때 90점이다, 공부 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영어도 한번 볼게요. 자, 영어는 무려 하남시는 58%가 90점을 넘었어요. 이 애들이 10%를 확 주네요. 그죠? 자, 송파구 39, 한 40% 됐다가 확 주. 그러니까 수학에 비해서 아무래도 영어가 비율이 높아요. 그 얘들을 고등학교 올라가서 우리 내신 개편안의 등급으로 따져봤더니 얘네는 3등급, 66%. 이건 받으나 마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점을 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중학교 올라와서는 90점 이상의 성적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한 게 바로 이 자료입니다. 우리가 이제 추정치인데요. 예상 100분율인데 만약에 국어, 영어, 수학을 A가 나왔다 그러면 이 정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제가 1학년 때 시험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1학년 때 시험 보고 뭐 2학기 때 본다, 1학기 때 본다 막 지금 그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자, 1학년 시험 보고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국영수가 90점을 넘었어. 그러면은 요 정도 안에 드는구나라고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영수 과사가 넘었어. 여기 자, 우리 역사도 포함입니다. 그럼 요 정도 되는구나. 전 과목 A야. 그럼 이 정도 수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하남시의 전과목 A는 지금 몇 등급이죠? 자, 20%니까 10%가 1등급이라고 했으니까 2등급 빠지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어떻든 지방대. 그럼 전과목 A가 큰 의미가 없네요. 그죠? 전교 등석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평균이 중요하게 되겠네요. 자, 송파는 그래도 10%니까 전과목 A가 나오면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1등급은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목표는 전과목 A 쪽으로 우리는 잡아줘야 되겠다. 전과목 A가 되기 위해서는 학원 다니는 과목들은 아이들이 어떻든 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과목들의 학습의 습관, 그러니까 학습 습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학습 습관을 잘 잡을 수 있는 건 저는 부모님은 잡기 힘들다고 봐요. 이제는. 그죠? 이미 잡은 애들은 괜찮아요. 근데 안 잡힌 애들을 지금 잡는 건 힘들고요. 그걸 잡을 수 있는 건 컨설팅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자, 요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자, 이런 학교를 되게 원하는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지를 넣는 건데요. 하남시 지금 쪽은 감이라고 감일 백제중을 배정을 받을 학생들이다 그러면 전과목 A 정도는 나와야지 특목고 자사고 지원권 정도가 된다. 합격권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성파구는 국영수 과사 A 정도는 나와야지 자, 남학생으로 따지면 여기 앞에 있는 자, 우리 자사고를 보낼 수 있는 정도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전국형 자사고는 훨씬 더 점수는 잘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지금까지는 문제점을 계속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솔루션을 제공을 할 겁니다. 해답을 제공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해답은 저희 학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해답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요렇게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자, 어머니 요거 요즘 또 대두되는 거 아시죠? 상위권 변별을 위한 수학 문제로는 킬러 문항이라는 게 있더라. 실제 공식적인 말은 아니에요. 킬러 문항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편의상 킬러 문항이라고 킬러니까 그죠? 죽이는 문항이네요. 그죠? 그죠? 이게 지금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뭐를 유도하는? 오답을 유도하는 거예요. 얘는 풀 수 있으나. 그러니까 지금 킬러 문항은 이미 발표가 됐죠? 금지. 킬러 문항 내면 안 돼. 해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9월 모의고사 때 우리 그 수능을 출제하는 곳에서 출제를 킬러 문항을 빼고 출제를 했습니다. 이번 수능 아마 킬러 문항 안 나올 거고요. 킬러 문항 없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문항이 나오냐? 중킬러 문항이 나온다. 굳이 나누자면 얘는 초고난도 문제고요. 얘는 고난이도 문제고요. 얘는 오답을 유도하다 보니 대부분 학생들이 못 푸는 문제고요. 얘는 풀 수는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 우리 실수도 좀 유발할 수 있는 문제들. 자, 애들은 어떠냐면 지금 아이들은요. 킬러 문항이 몇 번인 거 수학 입장에서 다 알거든요. 그 문제 자체는 시간 배분상 안 풀어요. 왜? 이 문제 하나, 이게 4점짜리거든요. 이 문제 하나 못 푼다고 해서 내가 1등급 못 받는 거 아니거든요. 단, 의대를 가는 애들은 이걸 풀어야 돼요. 그러니, 의대를 간다, 의대를 안 간다, 푼다, 안 푼다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킬러 문항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게 중킬러 문항으로 다 배치를 했어요. 중킬러 문항은 풀 수 있다. 이제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은 풀 수 있으니 다 푸는 거예요, 애들이. 그죠? 시간이 모자라요. 실수가 발생하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쉬워졌으나 쉬워졌다는 게 아주 쉬워진 건 아닙니다. 중킬러 문항이. 그죠? 쉬워졌으나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고요. 자, 제가 킬러 문항 하나 넣어놨어요. 이거 봐도 우리가 참 잘 모르지만 어떻든 자, 요게 있습니다, 지금. 정답률을 딱 보니까 이게 몇 프로? 2.9%. 이게 언제? 올해 6월달 우리 발표하기 전에 이게 이제 딱 나오면서 이제 나라에서 난리 난 거죠. 야, 2.9%가 말이 돼? 그래서 이런 문제 냈고 이게 개념이 3개가 들어간대요, 무려. 이걸 풀이한 걸 제가 검색해서 찾아봤더니 짠 이렇게 와, 제가 심심해서 그대로 베껴봤거든요. 한 3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베끼는데 3분, 푸는데 한 10분 넘겠죠? 그럼 누가 풀고 있겠어요, 이거. 그죠? 큰일 나요. 이거 잘못 풀다가. 없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없어집니다. 아, 대통령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때, 한번 봐야겠네요. 그죠? 어떻든, 킬러 문항은 없어지는데, 정답률도 보면 되게 낮죠. 그죠? 킬러 문항들이. 근데 중킬러 문항은, 자, 정답을 유도하는 문항이니까, 우리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문항으로 이제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중킬러 문항을 풀 수 있도록 수학을 준비를 해야 된다. 자, 킬러 문항 없어지고요. 자, 그럼 중킬러 문항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반복, 연습, 완전, 학습입니다.
자, 제가 기사를 하나 캡처를 좀 해왔습니다. 수학 3의 반복의 힘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뭐 기사다 보니까 교과서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교과서는 안 돼요. 뭐 다들 이 정도는 아시죠, 그죠? 자, 교과서 이거 빼고 3번 이상 반복 학습을 하면 수학 정복하는 요령이다. 3번 이상 반복. 이 3회, 그러니까 3회 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3회 반복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단 진짜 이거를 체계적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은 조금 의미 있는 말이 써 있어요. 첫 번째 풀 때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 내용을 이해한대요. 두 번째 풀게 되면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요. 자, 마지막 세 번째를 풀게 되면은요, 직관적인 사고에서 수학적 사고가 대충 이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라는 거에서 이제 연역적 사고, 그러니까 어떤 원리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까지 된다라는 거죠. 수능 문제는요, 우리 세 번째 문제들이 우리 준킬러 문항으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개념한다고 문제 나오는 건 2점짜리. 그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 3점짜리. 이 준킬러 문항이 연역적 사고, 다시 말씀드리면 원리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 그게 수학인데 3번은 반복해야지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마음은 급하죠. 누가 수학을 3번 해야 돼요. 우리 그 서점 나가보세요. 개념서, 유형서, 심화서 이렇게 돼 있어요. 걔들이 이 교재를 팔려고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도 의무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재를 만드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그렇게 학습은 시켜야지 최소한 연역적 사고를 띄게 돼서 우리보다 수능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능형 학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우리 연구소가 따로 있어요. 연구소가 따로 있어서 이런 개편안이나 이런 우리 계획안이 발표되면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서 2024년도에는 어떻게 이걸 적용하는 게 좋을까를 항상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수학적인 부분에서 우리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저희 서강수학원 완전학습이라고 해서 3회 오답 학습이라고 지금 3회 반복하는 학습을 이제 추구를 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난 시간에 개념을 하고 나면 그 과제가 나가죠. 그죠? 과제를 수업 안에 딱 이제 채점을 합니다. 자, 채점이 된 것들을 첫 번째 과제, 우리 만약에 10개를 틀렸어, 우리가 아이가. 그러면은 이 10개를 선생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스스로 고쳐서 10개를 완성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일단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 개념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 개념이 나간 다음에 자, 이제 아이들은 테스트를 보는데 어떤 테스트냐면은 기존에는 동일한 문제를 테스트를 보는데 2024년도부터는 개별 일일 테스트를 볼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떤 문제냐면은 여기서 10개 틀린 거 있잖아요. 요거를 자, 상위권은 동일 유형, 그 다음에 중위권 밑으로는 동일 문제로 시험을 볼 거예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자, 여기서 다 한 번 정리가 됐으니 아이들의 정답률은 생각보다 정확하게 이제 풀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끝나지 못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남아야 됩니다. 애프터 클래스. 어쩔 수 없어요. 완성해야 되니까. 자, 클리닉 클래스라고 저희는 명칭을 하고요.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시험을 봤는데 다 못 맞았어. 그죠? 원하는 점수가 안 됐어. 남고요. 과제를 안 해오면 당연히 남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얘는 뭐냐? 일일 오답과제라 그래서 이건 집에서 과제를 내주는데 과제는 요 개념한 과제 당연히 있고요. 거기에 추가 과제가 요게 나간다는 얘기고요. 요건 뭐냐? 요때 우리가 틀렸던 10문제 있죠? 여기서 한 번 더 한다, 시험 본다 그랬죠? 여기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완전 학습이 되는 거죠. 자, 3회 반복의 힘. 요렇게 실현해서 우리 아이들 3번 반복해서 완전 학습을 만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러기 위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요. 풀이 과정 없는 과제는 미완료. 그러니까 다 틀리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풀이 과정 중요합니다. 아까 선원수령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풀이 과정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우리 미완료잖아. 미통과 시에는 클리닉 클래스로 간다. 자,
요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학생의 학습 습관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저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어머님들이 중학교 올라온 순간부터 단호해지셔야 돼요. 아버님들이, 특히 아버님들이 우리 딸내미한테 자, 단호해지셔야 돼요. 예를 들어, 아파서 뭐 못 오겠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자, 그거를 잘 파악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로 아픈지, 뭔가 문제가 있는지. 경험상 80% 이상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보내고요. 그죠? 진짜로 힘들면 학원에서 그냥 두지 않아요. 학원에서 판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남습니다. 우리 남는다 그랬어요. 배고프겠죠? 왜 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배고프니까 우리 아이 키 자라, 키 커야 되는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왜 남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남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수업에 집중을 안 해서, 그죠? 우리 테스트 통과 못한 거고요. 과제 안 해오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남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야, 네가 수업 시간에 잘 듣고 과제 열심히 해서 틀린 개수 줄이고 그 다음에 통과하면 안 남어. 너 과제 안 했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단호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같이 해주셔야지 습관이 생긴다는 겁니다. 학원에서 맨날 이렇게 해도 엄마가 오래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희는. 아, 그래? 근데 이제 좀 의심스러운 애들은 전화를 해보죠. 어머니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얘가 막 짜증내네요. 네, 알겠습니다. 보내겠습니다. 근데 다음번에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끝낸단 말이죠. 안 돼요. 정확하게 그냥 얘기해 주세요. 네가 남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학원에서 판단하는 거고 학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이걸 다 우리 일임을 한 거야 라고 얘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아이가 습관이 안 잡힌 애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딱 되죠? 바뀐다니까요, 어머니. 학습 습관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게 안 된 애들 맨날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자체적으로 빠집니다. 자체적으로. 엄마한테 엄마 스팸 딱 걸고요. 쌤 저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고 빠져요. 고등학생들은. 그래서 잡을 수도 없어요. 자, 습관 같이 좀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자, 요것도 이제 수업 태도, 수업 과제, 불성실한 애들은 경고 조치. 자, 저희는 이제 장치가 좀 있습니다. 경고. 자, 그래 너 안 돼? 개별학습. 그것도 안 돼? 그런데 과제 안 해와? 퇴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학원을 다니는데 학습적인 효과를 내야 되는데 아이가 그거를 자 우리 같이 부응을 못해. 부모님이 같이 부모님이 해주는 역할은 저는 부응을 해주는 같이 이렇게 맞춰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부모님이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딱 단호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학원의 일은 학원에서 결정하는 거야라고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그거만 정확하게 해주시고 저희는 심한 경우는 퇴원도 할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실력 향상시키는 수학학습 전략 볼게요. 자, 이제 우리 매일매일 학습은 3회 방법의 힘을 저희가 믿고 3회 오답, 본인들 틀린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한 달이 딱 지났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죠? 이게 생각이 짧다 보니 들어가는 것도 짧아요. 그러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일종의 단원평가죠. 이 단원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뽑아서 다시 시험을 봅니다. 자, 시험을 보기 전에 저희 선생님들은 무조건 다 모의고사를 자, 아이들 풀려요. 자, 무슨 말이냐? 시험 공부를 하라는 거죠. 시험 공부를 해서 오면 아까처럼 오답 3회 반복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릅니다. 근데 혹여나 시험 성적이 원하는 점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면 저희는 재시험을 봅니다. 시험의 역할은요. 점수를 잘 받냐 못 받냐가 아닙니다. 뭘까요? 이 단계를, 이 단원을 아이가 마스터를 했는지 안 했는지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마스터는요. 70에서 80% 정도를 익히고 있는가입니다. 100%까지는 이거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 그죠? 그래서 최소한 70에서 80은 돼야 된다라고 뭐 커트라인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걸 넘지 못하면은 재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70에서 80, 최소한 90은 될 수 있도록 해서 자,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는 월 정기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학기 저희는 몇 번을 반복할 것 같아요? 3의 힘이니까 3번을 반복합니다, 저희가. 3번을 반복해서 이 3번 반복해서 한 학기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자,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은요. 자, 기출 문제를 풀려서 현재 본인들의 위치를 좀 파악을 시킬 거고요. 중학교 3학년 때는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딱 올라가면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면 3월 달에 전국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그게 중학교 과정의 모의고사예요. 그 문제를 풀릴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수능 지수, 지금 수능에 접근하는 연역적 사고력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부족하면은 저희가 채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단원평가 완전학습이다라고